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자 유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바로 영어 유치원, 정말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걸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혹시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혹은 내 아이가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수천만 원씩 들여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계신데요. 오늘은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너무 많이 드는데 숙제는 많고 또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이러면 이걸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 뭘까요? 바로 영유의 아웃풋.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영어 실력이 늘어난다라는 영유의 아웃풋 때문이겠죠. 그리고 아웃풋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활비 좀 아끼지, 아니면 조금만 버티면 우리 아이도 적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보내시게 돼요. 이러다 보니 영어 유치원에서는 부모님들을 붙잡으려고 점점 더 공부 위주, 학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교재는 얼마나 유명한지, 방과 후 수업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을 내리시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그 환경들이 아이들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 유치원의 현실은 하루 대여섯 시간 동안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 종일 단어 외우고 퀴즈 풀고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적절한 발달을 위해서는 만 3, 4세 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뛰어놀아야 되고 또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건 1시간 이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더라도 그 시간에 질 좋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에 적절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WHO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전 연구 결과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정말 이것만은 지켜야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보장된다고 발표한 지침입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영어 유치원의 환경은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제발 건강하기만 해다오 라고 했는데 정작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바로 부모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네, 소위 강남 8학군 지역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반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아이도 또 가장 못하는 아이도 결국에는 영어 유치원 출신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영어를 참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영어 유치원 출신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 차이는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서울대 최나야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 유치원은 일반 유치원보다 한 7배 정도 영어 수업을 더 진행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작 영어 사용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고 또 아이들의 집중력과 또 참여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몇몇 주에서도 바이링구얼, 즉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영어만 쓰도록 하는 잉글리시 온리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이들이 사실 이 정책 때문에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인지적으로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학습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지나치게 긴 영어 수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결과 오히려 언어 이해력과 장기적인 영어 실력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강남에 있는 발달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또 미국 대학 소속이라서 생각보다 현장이나 수업에서 영어 유치원 출신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워서 그런지 발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영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구어체 회화는 원어민처럼 정말 잘해요. 하지만 학습에 필요한 추론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 못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여기에다가 모국어인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영유아기 시기에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이 시기가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모국어에 대한 적절한 노출이 이루어져야지 아이들의 언어적인 어휘력, 또 사고력, 이해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적기에 외국어 공부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언어 능력 전체가 잘 발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많이들 바라시는 영유의 성공 사례는 사실은 극히 일부의 아이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걸 현장에서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방식, 그리고 영어 유치원 입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4세 고시, 7세 고시, 그리고 그 준비 과정들은 사실 영유아기 발달 과정에 적절한 교육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교육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는 유치원과 달리 영유는 학원, 즉 사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서도 법적인 설립 유형에 따라서 영어학원 유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유는 태생적으로 영어 능력 향상이 주 목적인 사교육, 조기교육 기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영유아 시기에 학습을 위해서 오랫동안 착석하고 긴 시간 집중하고 수업을 듣는 것은 이 시기의 뇌 발달과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들은 자기 조절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조절력을 담당하는 뇌 전두엽 부분이 이 시기에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뇌 전두엽은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부분입니다. 또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는 정서적인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껴야만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외운 지식들은 뇌에 잘 저장이 되지도 않고 또 금세 잊혀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나이에 강도 높은 영어 학습을 받으면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방해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학습 능력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이 뇌의 해마 발달이 저하돼서 나중에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과도한 조기 교육은 아이들의 학습 동기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오래 앉아있는 공부 습관을 들인다고 영유에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을 주도하고 결정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 주어진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이해받는 경험을 해야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맞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을 외우도록 강요를 받고 또 자리에 진득이 앉아서 라이팅 과제를 다 못 끝냈다고 자리를 못 떠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오히려 저하시키게 됩니다. 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조기 교육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 수준과 나이에 맞는 적기 교육이라는 겁니다. 2024년도에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부모님들께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대부분 흥미와 적성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사교육이 이루어지냐를 봤을 때 영어와 한글 같은 학습 위주의 사교육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결과는 뭐냐면 영유아기 때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 이런 것과 같은 발달, 학습 지표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비싼 사교육이 부모님들이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영유를 포함한 영유아기 사교육에 몰두하느라 이 시기 발달에 필요한 자극들을 놓친 것들을 고려해보면 조기 사교육이 결국 아이들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놀이와 다양한 경험입니다.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 활동이 아이들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다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잘 놀면서 잘 자란 아이는 스트레스도 적고 문제 해결력도 뛰어나다는 거죠. 어렸을 때 놀이를 잘해야 오히려 인지 발달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만 잘한다고 평생 행복한 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예체능, 캠핑, 여행, 스포츠, 독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에서 아이들은 자기주도성, 회복 탄력성, 그리고 평생을 지탱할 건강한 학습 습관도 키우게 되는 거예요. 또 영유아기에는 적절한 사회성을 기르는 것도 꼭 이루어야 될 발달 과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규칙도 배우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봉사활동 같은 활동도 정말 중요한데요. 발달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기술도 배우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자기 개념도 가지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직업을 가졌을 때 필요한 그 기술들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문제 행동도 훨씬 덜 보이는 등 발달적으로 너무 중요한 활동이라는 게 이미 많이 밝혀져 왔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우리 부모님들의 몫이에요. 부모님의 결정 하나가 우리 아이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 영어 유치원의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있는 진짜 현실을 아셨다면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진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당장의 영어 실력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튼튼한 뇌와 행복한 마음입니다. 부디 아이들을 위해서 현명하고 따뜻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박사 하나박사 발달심리학 교수 유하나였습니다.